할머니의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. 가족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간병이었어요. 그런데 이 돈은 정말 누가 가져간 걸까요?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지 문화상 수상작인 소설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목은 반의 반의 반입니다. 조금 낯설고 이상하게 들리시죠? 반의 반의 반이라면 결국 8분의 1이라는 뜻인데 작가는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? 작품을 끝까지 읽고 나서 제가 느낀 두 가지 핵심 의미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. 이 책은 할머니, 어머니 따로 이어지는 세세대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혈연으로 보면 할머니는 이전 세대로부터 절반을, 어머니는 할머니로부터 4분의 1을, 딸은 어머니로부터 8분의 1을 물려받는 셈입니다.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작품에서 가장 마음 아픈 지점은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결국 혈연이 없는 사람 앞에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. 두 번째 의미는 반의 반의 반은 하나의 태도이자 마음가짐처럼 느껴집니다. 처음에는 크게 다가왔던 일이 절반으로 라면 결국 다시 4분의 1로 또 8분의 1로 작아집니다. 그렇게 조금씩 줄어들다 보면 더 이상 따지고 묻고 싶지 않아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. 어쩌면 그것이 할머니가 마지막에 선택한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. 어느 날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의 5천만 원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. 딸이 급히 달려가 활용해 보니 그 돈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받는 사망 보상금이었습니다. 할머니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장롱 속에 고이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 보증금이 필요해졌고 그때서야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. 가족들이 가장 먼저 의심한 사람은 간병인이었습니다. 간병인은 일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고 CCTV에는 그녀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. 가족들이 찾아가 묻자 간병인은 할머니가 평소에 챙겨주신 남은 음식과 바나나 껍질이었다고요. 버리기 아까워서 가져간 것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. 여러분은 이 말을 믿을 수 있으신가요? 아니면 그저 변명처럼 들으시나요? 하지만 뒤이어 드러나는 이야기들은 쉽게 단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. 간병인은 하루에 3시간만 일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종종 더 남아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그녀는 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렀고 할머니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사다 드렸습니다. 딸과 어머니가 찾아올 때면 할머니는 늘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간병인이 오면 아이처럼 마음을 풀고 음석을 뿌리곤 했습니다. 같은 돌봄인데도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 걸까요? 어머니는 이혼한 뒤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. 하지만 할머니는 위로 대신 자업자득이라는 차가운 말을 이후 어머니가 가게를 열려고 했을 때도 할머니는 한 번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한편에는 늘 이런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. 그때 그 5천만 원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셨다면 지금처럼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딸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. 타지에서 일하면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고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. 그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그 돈이 내게 조금만 도움이 되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두 사람은 모두 할머니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을까요? 할머니에게는 차갑고도 쓸쓸한 세계관이 있었습니다.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거 결코 모기처럼 네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다. 할머니는 누구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. 딸이 찾아오면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고 소녀가 찾아와도 무언가 바라는 게 있다고 여겼습니다. 그런데 간병인만큼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. 왜였을까요? 간병인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어요. 할머니를 통해 엄마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을 뿐 다른 뜻은 없어요. 혈연이 아니기에 오히려 부담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기에 더 순수하다고 느낀 것입니다. 이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가족 중 아픈 어르신이 오랫동안 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? 혹은 어르신을 돌보느라 가게를 닫거나 일을 그만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?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결코 허무맹랑한 말이 아닙니다. 잠깐의 돌봄은 의무로 버틸 수 있지만 삶 전체를 내려놓고 장기간 돌보는 일은 경제적 부담과
부담과 심리적 압박으로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.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은 돌봄을 받는 사람일수록 가족에게 더 큰 기대를 품는다는 것입니다.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나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조금만 서운해도 화를 내고 등을 돌립니다. 반면 간병인이 돌봐줄 때는 기대치가 낮아집니다.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니 그저 잘해주기만 해도 고맙게 느껴집니다. 이 차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. 이제 다시 5천만 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마지막에 소녀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. 간병인이 가져간 걸 알고 계시면서 왜 따지지 않으세요?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. 따지지 않을 거야. 내일 간병인에게 말할 거다. 그녀가 떠준 분홍색 스위트를 내가 살 거라고. 그 값이 5천만 원이었다고.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. 하지만 이 한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이 이야기를 읽고 저는 한동안 조용히 생각했습니다. 할머니는 정말 5천만 원을 누가 가져가는지 몰랐을까요?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돈을 되찾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출공이 끝난 뒤 간병인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일일지도 모릅니다. 저는 려震云의 2句顶1万句에 나오는 문장을 떠올렸습니다. 우리는 모두 이 생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픈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오히려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다는 것. 집에 돌아왔을 때 어둡고 조용한 공간 속에서 말을 건넬 사람조차 없다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그 5천만 원은 할머니가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지불한 돈이었고 누군가의 곁을 차기 위해 내민 대가였는지도 모릅니다. 그 선택이 옳다는지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.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. 집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통, 영상통화 한 번으로 오늘은 뭐 드셨어요? 라고 물어보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마음에 오래 남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다음에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